단체 프로그램 추가 운영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외부 강사 채용 업무 첫 번째 시간 영상 보여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영상으로 먼저 찾아뵈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경기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배정된 거 어떻게 업무하면 좋을지 영상 먼저 살펴보고, 외부 강사 채용 두 번째 영상은 이 뒤이어 빨리 자료 제작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 업무는 배정된 예산에서 프로그램 예산 상황에 맞춰 방학 때나 학기 중에라도 추가로 하고 싶다.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어 적용되어 운영될 수 있을 때 참고 업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부 협의라는 것은 동료 돌봄 선생님 또는 관리자분들 등 이에 따른 기본적인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몇 회, 몇 시간, 어느 부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협의되어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예산 사정에 맞춰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자 겨울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라도 선정된 강사와 과목 외에 추가 운영 또는 기존 과목을 횟수를 늘려 수업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부 협의가 되어 있을 때 업무 순서예요. 자, 연간 학원이 심의 내용 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가결된 내용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해당 연도 운영 계획에서 학원이 심의 가결된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폐강이나 강사 선발 등의 운영 방법, 변경에 대한 문구가 없다고 하면 학원이 심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계획의 운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주세요. 심의 가결 후 해당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 및 추가 계약에 대한 내부 기한을 상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 강사님들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지 추가적으로 어떤 거에 보완되어야 될지 추가 계약서 작성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학교별 심의 받으신 문구나 단어 사용에 대한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서로 협의하시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관리자분들이나 같이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업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추가 예산이 12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지 담당 교육청 주무관님께서 단체 메신저로 돌봄 선생님들께 보내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 추가 배정 자료 집계 제출과 추가 수업 여부 시 심의를 거쳐야 하나 말아야 하는 건데요. 저도 확인차 여쭤보긴 했는데 학교별 심의 받으신 문구나 단어 사용에 대한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메신저 내용에도 주무관님께서 문의 온 각 학교별 심의 내용들을 모두 해석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문장이랑 단어 사용을 가지고 누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라 마라 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뜬금없이 추가 배정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학기말 할 일 많은데 외부 수업 하나 더 넣어서 행정 업무 시간을 확보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 배정되는 것 같아요. 외부 수업 추가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업무들이 있는 거 알 텐데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모로 돌봄 선생님들 아직 행정 업무가 손에 익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업무처럼 느껴지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 급하게 제작한 거라 부족한 부분이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너그러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선생님들은 자료 집계 제출하시고 내부 기한 연계 상신하시고 관련 업무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료 집계랑 내부 기한 연계 상신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집계를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다 결제가 완료가 되었어요. 근데 수정에 관련해서 다시 자료 집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부 기한을 결제가 이미 앞전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정 기한을 다시 올렸습니다. 결제가 안 되었으면 제가 회수를 했을 텐데 우리가 에듀파인 내부 기한 상신은 결제가 마지막까지 교장선생님까지 되면은 이제 뭐 회수를 하거나 기결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 기한을 다시 올리면 돼요.
자, 수정으로 제가 표시를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수정 전후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왜 수정 요청이 되어서 왔는지까지 수정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부 기한을 상신했습니다. 2022년도 초등 돌봄교실 겨울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비 수요 제출 수정이 요청되어 부침과 같이 수정 제출합니다. 수정 전은 프로그램 운영 수 기준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수정 후에는 프로그램 총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이 다시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집계 제출한 거는 주무관님께서 초기화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다시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거 붙임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이 된 이유가 여기 프로그램 운영 수가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5시간 기준이 프로그램 한 개의 기준으로 잡아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기존에 매일매일 한 개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한 개는 모두 충족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한 반당 4개씩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당 프로그램이 한 개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반 2개로 해서 신청액을 실당 이렇게 소요를 잡아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한 것을 이 붙임 파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행이 없으면 이쪽에 행 추가라고 있을 거예요. 행 추가 하셔가지고 돌봄이 이렇게 다른 반이 더 많다 하시면 행 추가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붙임 파일 했는데 아직 내부 기한이 결제가 안 됐다면 이 붙임 파일을 밑에 파일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자료 수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자료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면 입력 요령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운영, 폐강이나 강사 선발 등 운영 방법 변경에 대한 문구를 확인하시고 학원이 심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먼저부터 봐야겠죠. 자, 이 문구가 변경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학원이 심의를 좀 생략해도 되고요. 만약에 변경된 문구가 없다라고 하시면 학원이 심의를 기존 과목을 추가하시더라도 학원이 심의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신규 강사 및 새 과목을 선정하겠다 하시면 똑같이 학원이 심의를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앞전에 우리 외부 강사 공개 채용 업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신규 강사나 새 과목을 선정하시면 이게 그에 따른 공개 채용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원이 심의를 해야 되는 업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원이 심의를 받아야 될 때, 이제 변경된 거에 대한 문구가 없을 때요. 만약에 지금처럼 겨울방학 때 기존 과목을 추가하겠다 하시면 지금 아직 겨울방학 운영 심의 받기 전이시죠. 이제 거의 대부분 아마 전이실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운영 심의 받으실 때 이 기존 과목을 추가하겠다, 왜 추가하는지 계획을 적어 주시고요. 심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과목은 해당 연도 운영계획에서 학원이 심의 가결된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폐강이나 강사 선발 등의 운영 방법 변경에 대한 문구가 없다고 하면 학원이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가 계획의 운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변경에 대한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심의 가결 후 해당 추가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 계약에 대한 내부 기한을 상신해 주시면 됩니다. 학원이 심의를 이제 겨울방학이나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심의를 이제 같이 추가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갈 거를 이제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신규 강사 및 과목 선정을 할 때는 똑같이 외부 강사 우리 공개 채용할 때처럼 똑같이 채용 업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공개 채용 업무를 그대로 여기에서 공개 채용 업무를 보시면 학원이 심의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받으시고, 자, 모집 공고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강사 선발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 강사 선발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학운이 심의를 다시 선발 결과 보고로 해서 선발된 이분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해 주시고 이것도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예산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편성하시거나 또 추경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학원이 심의를 안 받아도 될 때 기존 과목 추가 시 학원이 심의를 안 받아도 될 때는 폐강이나 강사 선발 등의 운영 방법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학원이 심의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어서 학원이 심의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과목 추가 시. 그래서 내부 기한을 상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관련해서 그 강사님들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시간표 편성 및 안내를 드려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른 예산을 확인을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강사님들과 기존 과목으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때에 계약서상 프로그램 운영 기간 등 해당 수업 횟수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기존 강사님들도 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1일 1시간 50분 기준으로 주 4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추가 횟수 및 운영 기간 추가 등에 따른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 없이 추가 계약서만 작성해도 되겠죠. 해당 추가 운영하려는 날짜에 관해서만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에 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학원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초등 돌봄교실 단체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관련한 업무 영상 함께 보셨고요. 다음 영상은 외부 강사 채용 업무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